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기계기사 연력학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출제 경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관련해서는 평균 3.5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연력학 제1법칙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 정리한 것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파트이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문제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패턴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5개 파트에서 한 80%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연력학 2법칙 이전까지는 좀 열심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율도 제가 문항을 다시 정리하면서 조금 비율이 바뀌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은 힘에 의해서 발생한 변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여기와 같이 W는 인테그럴 fd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플러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일을 받을 때 우리는 음수라고 이렇게 부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플러스 1, 반대로 이제 1을 받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또한 1은 에너지의 일종이고 단위는 줄입니다. 그리고 단위 질량당 1입니다. 단위 질량당 1은 여기 소문자 W로 나타내는데 1을 질량으로 나눈 것을 단위 질량당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력은 시간에 대한 일을 나타내는데 일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동력은 P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W 다수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단위 시간당 발생한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는 1줄 per sec가 기본 단위겠죠. 따라서 1줄 per sec를 1W라고 하고, 1kW는 단위 시간당 1kJul이 일이 발생이 됐을 때 1kW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시간당 어떤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태량 위에 이제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HP는 단위 시간당 75kg의 무게의 힘이 작용했을 때를 1마력이라고 하고, 1kW는 초당 1kN의 힘이 작용했을 때를 1kW라고 합니다. 그래서 1kW는 1000N/S이고 중력 단위로 바꾸면 102kg/s 가 됩니다. 또한 마력으로 바꾸면 1.36 마력인데 이 부분은 참고용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조그만 추를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할 거고, 그때 이동한 피스톤의 거리를 d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델타 W라고 하면은 그 일은 힘 곱하기 움직임 미소거리 dl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힘이라는 거는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과 이동거리 dl은 결국은 부피가 되겠죠. 따라서 미소일은 어떤 압력과 그 최적 변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P는 파워 동력이 아닌 압력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초를 추가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가 정리한 것처럼
델 W는 미소일이니 델 W를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PV 선도는 조그만 추를 추가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발생한 PV 선도상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전체 발생한 이 일을 구하면 여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1번 가정, 여기를 2번 가정으로 했을 때 1번 가정에서 2번까지 발생한 과정에 대한 적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1번 과정과 2번 과정에 의해서 발생한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선 1번, 2번의 이 부분은 시스템에서 발생한 전체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PV 선조상에서 1번에서 2번 과정으로 변화하는 일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은 1번과 2번 끝에 나와 있는 어떤 상태량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1번에서 2번 가정으로 이동할 때 어떤 경로를 따라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그 값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결국은 일은 경로함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수학적으로는 델 W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델 W는 수학용어로 이제 불완전 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은 어떤 시스템에 온도차가 있을 때 시스템 경계를 통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이라 하고, 그러한 에너지의 형태를 열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단위는 일의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1칼로리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정리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열이 흡수가 되면 플러스 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열이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은 앞에 살펴본 일과 마찬가지로 경로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고, 따라서 불완전 미분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위 시간당 시스템에 전달되는 열량은 Q-로 표현을 하고 dT분의 델타 Q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 질량당 열 전달량은 Q-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일과 열에 대해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과 열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시스템이 상태가 변할 때 둘 다 시스템 경계를 통해 통과를 하면서 발생이 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의 경계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경계 현상이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과 열은 모두 경로함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속 30km로 주행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8.8m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생한 열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발생하는 브레이크의 마찰 열량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입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다들 배운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량은 306kg,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 시속 30km입니다. 그런데 일단 km/h를 m/s로 단위를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8.33m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10616 줄이 되고
결국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10.6kJ인데 결국은 이 값이 브레이크의 마찰 열량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린더에 밀폐된 용기가 있고 압력이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변할 때 최적도 V1에서 V2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한 일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간단하겠죠. 여기 1번, 2번 과정에 이 밑에 면적을 구하면은 그것이 공기가 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면적을 한번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800 더하기 350 곱하기 높이 V1, V2의 이 차이가 되겠죠. 0.53을 하게 되면은 약 305kJ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연력학적 관점에서 일과 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보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과 열은 점함수가 아니라 경로함수이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온의 감자를 가열해서 뜨겁게 만들었을 때 이 감자의 에너지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감자는 열을 흡수를 하는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어야 기사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과 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폐계, 폐쇄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스템이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 내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내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과 열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델 W는 델 Q와 같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 W는 한 사이클당 시스템에서 발생된 순위를 나타내고 델 Q는 당연히 순 열 전달량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J는 비례상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PW 선도상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을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에서 2번을 A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 B 경로를 통해 1번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델 Q는 델 W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개의 과정으로 분리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 Q와 델 W를 A, B 경로에 따라서 분리해서 기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 경로를 통해서 다시 B 경로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델 Q와 델 W는 경로 함수에 대한 불완전 미분이지만 델 Q-델 W 전체는 A, C, 그러니까 A, C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델 Q-델 W는 점함수이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시험에서 이 선도를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결국 이 선도는 연력학 제일법칙인 델 W는 델 Q와 같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니 시험에 나오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했을 때 에너지 변화를 DE라고 하면은 결국 DE는 델 Q-델 W가 됩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델 Q는 D 플러스 델 W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전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전체 발생된 시스템이 흡수한 열량, 에너지, 그 다음에 일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폐쇄계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무시해주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의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박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상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20도씨 물이 있을 때 이렇게 열을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100도씨까지 온도가 변할 때는 내부 에너지, 물이 열만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은 물과 전기 상태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결국은 전기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최적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일을 하게 되는데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질량당 일은 당연히 질량으로 나눠지면 되겠죠. 다음은 엔탈피라는 새로운 연력학적 상태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은 앞에서 살펴봤죠. Q는 U2-U1 플러스 W 1,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가 중평형 정확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1W는 이렇게 인테그럴 PDV로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W를 여기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1번 가정과 2번 가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량은 U 플러스 PV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초기와 체중 상태의 값으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H를 새로운 어떤 종량적 상태량인 엔탈피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엔탈피 H는 U 플러스 P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탈피는 단위 질량당 엔탈피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스몰 h로 나타내고 이거는 B 내부 에너지 플러스 P 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값을 고르라는 문제였었는데 일단 보기는 생략하고 제가 그 해당되는 결과값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는 엔탈피는 U 플러스 PV의 관계식이 있다는 걸 바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미소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항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결국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라는 형태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U 플러스 PDV는 여기 델 Q이기 때문에 델 Q 플러스 VDP로 나옵니다. 따라서 델 Q는 DH-VDP라는 관계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연력학 1법칙에서 Q는 U 플러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플러스 1이라고 했고 이 부분을 이제 적분식으로 나타내면 U 플러스 PDV입니다. 근데 이 Q에 대한 이 식을 다시 미분식으로 나타내면은 DU 플러스 PDV라는 형태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미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는 열량을 온도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Q는 DU 플러스 PDV 또는 델 Q는 DH-VDP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봤는데 결과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Q는 U 플러스 PDV 또는 H 마이너스 VDP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40kJ이고 절대 압력이 200kPa, 최적이 0.1 세제곱미터, 절대 온도가 300K인 K의 엔탈피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엔탈피 H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PV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내부 에너지 40 플러스 압력 200K 곱하기 최적 0.1을 하게 되면 60kJ이 나옵니다. 여기 절대 온도는 이제 필요 없는 값인데 혼선을 주기 위해서 출제된 거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kg 공기를 압축하는데 300kJ의 일이 소모가 되고 110kJ의 열을 방출을 한다. 그리고 초기 공기 온도가 20도씨일 때 압축 후에 공기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공기에 대한 정적 비율이 0.7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비열을 0.716이라고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열량 Q는 U2-U1 플러스 W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열을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를 저희가 델타 U라고 하고 공기가 압축되면서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00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190kJ이고 결국은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 공기가 흡수한 열량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U는 공기가 흡수한 열량이 190인데 MC 델타 T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에 정적 비열 CV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T2는 86.34도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기 1kg, 압력 50kPa, 부피가 3세제곱미터인 상태에서 압력이 900kPa, 부피가 0.5 세제곱미터인 상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160kJ일 만큼 증가를 했고 이랬을 때 엔탈피의 변화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네요. 당연히 이제 H는 U 플러스 PV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 대신 델타 H, 그 다음에 U 대신 델타 U를 넣고 이는 이제 P2-V2-P1, P1V1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엔탈피 변화량은 460kJ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의 흡기 과정 동안에 0.2kg의 기체가 들어오고 압축하는데 15kJ의 일이 필요하고 10kJ의 열을 방출하네요. 이때 1kg당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Q는 U 플러스 내부 에너지 플러스 1이고 이 부분을 질량의 합으로 나누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 부분은 비열, 비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비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델타 스몰 U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25kJ/kg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어떤 시스템에서 유체가 외부로부터 15kJ의 일을 받으면서 16kJ의 열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따라서 Q는 U 플러스 W가 되고 여기 열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Q는 167, 그 다음에 19kJ의 일을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86kJ/kg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압력이 200kPa인 공기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400kcal 열을 받고 팽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250kcal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공기의 부피 변화는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따라서 Q는
U 플러스 W가 되고, 따라서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0kcal이고 1kcal는 4.186kJ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넣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250kcal 곱하기 4.186 플러스 압력 200kPa 곱하기 최적 변화 델타 V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델타 V 최적 변화는 약 3.14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적이 200리터인 용기 속에 기체 3kg이 들어있다. 압력이 1MPa이고 B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될 때 B 엔탈피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몰 h는 U 플러스 P 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h는 B 엔탈피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뮤는 질량분의 부피가 됩니다. 비체적이죠, 비체적. 이렇게 했을 때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B 엔탈피는 285.67kJ/kg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기 1kg, 압력 50kPa, 부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부피가 변화했을 때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했다. 이럴 때 엔탈피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엔탈피 변화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2V2 마이너스 P1V1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는 160kJ이고 최종 상태의 압력은 900kPa, 부피는 0.5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초기 상태의 압력은 50kPa, 부피는 3 세제곱미터니까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은 엔탈피 변화는 460kJ입니다. 제가 조금 많은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대체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계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는 폐쇄계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개방계의 경우 이렇게 어떤 시스템 내부로 질량이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개방계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시간 변화율을 고려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하였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있지만 공업 연력학에서는 이 세 가지만 고려를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이 시간 변화율에 대한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V는 속도, 그 다음에 Z는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질량이 델타 MI만큼 들어가고 반대로 델타 M0만큼 검사면으로 질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질량과 이렇게 빠져나가는 질량은 검사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압력 곱하기 최적 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식을 정리를 하면은 질량 인아웃에 의해 발생되는 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P 델타 V를 유동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많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이 델 W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델타 T 동안의 시간 변화에서 발생한 총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은 당연히 이제 델 W는 이 검사 최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터빈이라고 했을 때 이 질량 유량에 의해서 이제 터빈을 회전시키는 그
일이 있겠죠. 그거는 우리 검사체적에 대한 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량이 또 들어가고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유동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방계에서 발생하는 총일은 검사체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과 유동일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개방계에 대한 시간 변화율에 대한 에너지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펴본 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검사체적에 발생한 일이고 이 부분은 질량 유동에 의해서 발생한 유동일 또는 유동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에너지와 압력과 비체적의 곱은 이렇게 엔탈피라는 개념을 써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어떤 시스템에서 발생된 열량은 출구 상태에서의 에너지 변화와 초기 상태의 에너지 변화의 차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발생한 그 일로 이렇게 검사체적의 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체적에 대한 연력학적 해석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정상 상태 정상 유동을 가정하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검사체적 속에서의 질량은 시간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단위 질량당 비열량과 비엔탈피 등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보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 개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스몰 q와 스몰 w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개방계에 대한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계에 대한 연력학 제일법칙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열전달량을 구하는 문제이니 이 Q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으니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이 값들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열 전달량은 마이너스 248kW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외부로 248kW의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터빈에 발생하는, 다시 말해 검사체적에 발생하는 단위 질량당 일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이렇게 비열량에 관련된 일법칙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위치 에너지 값은 이렇게 무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한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정리해서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문제에서 보면 터빈에서의 열 손실이 10kJ 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그 Q는 스몰 q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검사체적 터빈에 발생한 일은 약 120kJ/kg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개방계의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도 무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열 요줄이니 열 전달량도 0이 됩니다. 그리고 노즐에서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에 의한 일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공기의 입구 속도인 VI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면 약 40m/s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밀폐가 되어 있고 냉장고가 가동이 되고 있을 때 방 안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당연히 단열된 방에는 외부로의 열의 흡수라든가 방출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 다시 말해 열은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열된 방의 온도는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A, B 두 경우에 방 안의 온도는 모두 상승하게 된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건도라는 개념도 있고 잡열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력학 제일법칙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방계에 대한 연력학 제일법칙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열 노즐이기 때문에 열 전달량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0이 될 거고 위치 에너지도 무시할 수 있고 노즐이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에 의한 일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건도와 잡열을 이용해서 출구 쪽의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건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건도란 물질이 포화 상태에 있을 때 증기와 액체의 총 질량의 비를 나타내는 거고 그때 증기의 질량의 비율을 저희가 건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질의 질량을 건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기의 질량 곱하기 건도 플러스 액체 질량 곱하기 1-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체적, 비엔탈피, 내부 에너지 등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잡열은 열의 출입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을 잡열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0도씨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 열의 출입은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때 그 출입하는 열을 잡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V 선도상에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이 부분은 포화액이고 이 부분은 100% 이제 포화증기 상태를 나타내고 포화액에서 포화증기로 변한 이 구간은 온도 변화는 없지만 어떤 물체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잡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개념으로 출구 쪽 엔탈피를 구해보면은 출구 쪽 엔탈피는 당연히 포화액에 대한 엔탈피를 기본 에너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도가 99%고 증기 잡열이 2227kJ이기 때문에 0.99 곱하기 2227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구 쪽의 엔탈피는 계산하면 약 267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출구 쪽에 증기 유출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약 600m/s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공업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 컨트롤 볼륨에 의한 일을 저희는 이제 공업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업일은 이제 개방계에서 발생되는 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 터빈, 펌프, 공기 압축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일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은 뒤에서 이제 사이클을 공부하면서 배우시겠지만 단열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업일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무시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변화율을 고려하지 않고 식을 한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델타 Q는 du 플러스 PdV 또는 dH 마이너스 VdP라고 제가 이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개방계의 공업일은 마이너스 VdP라는 관계식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전체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P축으로 이제 그 투영된 이 면적을 공업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업일은 마이너스 VDP라는 관계식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공업일은 개방계일을 나타내는데 이 문제의 경우 보면은 압력이 이렇게 100kPa에서 8000kPa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업비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V 인테그랄 dp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 질량당 공업비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뮤 곱하기 P2-P1이 되고, 계산하게 되면 약 700줄의 공업비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터빈의 출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터빈의 이제 공업일은 엔탈피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질량유량 곱하기 델타 스몰 h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약 8000kW가 됩니다. 제가 되도록 많은 유형의 문제를 수록을 해서 같이 풀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습하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번 방송의 마지막 개념인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연력학 제일 법칙이 del Q는 du 플러스 del W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평형 과정을 가정을 하게 되면 del W는 PdV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비상태량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변화가 없는 경우 저희가 이제 정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과정이면은 최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dV 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정적 과정에서의 정적 비열을 CB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del Q는 du 플러스 PdV가 되는데 이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따라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값은 mCbdt라 나타낼 수 있고, 비열 대신 정적 비열 CB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적 비열 CB는 n분의 1 곱하기 del Q dt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B는 정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del Q는 여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du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비상태량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엔트로피는 T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엔트로피는 어떤 열 이동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어떤 열이 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결국 엔트로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을 엔트로피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TdS d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합 과정입니다. 정합 과정에서의 정합 비열을 CP라고 나타내면은 del Q는 du 플러스 PdV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값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알아본 엔탈피와 동일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정합 과정에서의 열량은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mCpdt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 CP는 이제 정합 비열을 나타내겠죠. 따라서 정합 비열 CP는 n분의 1 del Q dt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부분 del Q는 엔탈피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DH로 이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탈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엔트로피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식 고르기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적 과정에서의 열량은 CBT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정합 과정에서의 열량은 CP 곱하기 온도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곧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다. 이런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봤으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적 비열이 나와 있으니, 그랬을 때 이제 PdV는 0이 되고,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같은데 이것은 mCbdt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는 mCb 곱하기
최종 온도 마이너스 초기 온도 이렇게 T1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T2를 계산하면은 85.8도씨 정도가 나옵니다. 밀폐계가 가약 정압 변화를 받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압 과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델 Q는 du 플러스 PdV인데 엔탈피와 동일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정압 과정에서는 열량은 엔탈피 변화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기 1kg이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는 정압 과정,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 200도씨까지는 정적 과정으로 이렇게 가열이 되고 있는데 총 에너지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네요. 결국은 정압 과정과 정적 과정으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를 계산해 주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T2를 정압 과정의 최종 온도 100도씨, T1을 정압 과정의 초기 온도 20도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3를 정적 과정의 최종 온도 200도씨, 그 다음에 T2는 100도씨부터 이제 정적 과정이 일어나는데 100도씨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152.7kJ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저희 이제 기본 개념 시간에도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압 비열이 나왔으니까 정압 과정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델 Q는 mCpdt가 됩니다. 그랬을 때 총 열량 Q는 m에 이 부분을 적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CpDT가 되고 CP는 A 더하기 BT 더하기 CT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대입을 하고 200에서 400K로 변하니까 이 부분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가열에 필요한 총 열량은 약 1200kJ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온도가 이렇게 되고 이런 단열된 강체 용기가 있다. 최종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체 용기이기 때문에 정적 과정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Q는 mCb T2-T1이 되고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여기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T2는 약 335K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정압 비열과 복합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단열된 노즐이고 속도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주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엔탈피는 mCpT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각각 주어진 값들을 대입한 다음 저희가 이제 질량 유량을 계산하게 되면은 질량 유량은 약 7.44kg/s가 나옵니다.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정압 비열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내부 에너지와 P뮤에 대한 온도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엔탈피는 정압 비열 곱하기 온도라는 걸 저희가 앞에서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고 근데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P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엔탈피는 0.84T 플러스 744.8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압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요. 정압 비율은 0.84kJ/kg 도씨가 나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록한 내용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한 것이니 한 번씩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